네, 저희가 숲에서 만나는 대상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직업도 아주 다양해서요. 강사와 참가자 간의 아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본래 이름보다는 친근감 있는 자연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쓰고 있는 돌콩은 작은 콩이라는 뜻을 가진 들에 자라는 하늘살이 풀입니다. 아. 네, 무엇을 비유할 때 돌콩만 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돌콩처럼 작지만 단단하고 야무지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돌콩만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숲에서 공부를 하면서 돌콩이라는 풀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이름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8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어울리나요? 저는 뭐가 어울릴까요?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니까 혹시 장수 하늘송. 아, 네. 그런 거 잘 어울립니다. 네. 네, 자, 돌콩 선생님. 네. 자, 그럼 먼저 숲 해설가라는 직업을 좀 소개해 주세요. 듣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네, 자연은 거대한 도서관이자 학교입니다. 또한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죠. 숲해설가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연의 이야기들, 그리고 숲속의 곤충이나 들풀, 나무들의 치열하고도 아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또 숲과 가까워지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 숲 해설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 숲해설가는 산림청 인증 국가 전문 자격인데요. 산림청장이 인증한 전문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 170시간의 실내 또는 현장 교육을 받아서 통과해야 하고요. 또 실습도 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 모든 자격이 그렇듯이 산림교육 전문가도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만 아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거죠. 저는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산림청 인증 1호 기관인 사단법인 숲연구소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고요. 네. 현재는 숲연구소 입문과정에 숲놀이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숲놀이면은 숲에 사는 놀이예요? 네, 그렇죠. 아기들에게 세상의 모든 게 저마다 다른 빛깔과 향기를 지닌 장난감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숲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도 놀이의 대상이 됩니다. 네. 솔방울, 나뭇가지, 나뭇잎, 뭐 이런 세 가지 자연물들을 이용해서는 자연물 가위바위보 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돌멩이 두 개를 맞대고 이렇게 비비면 개구리 소리가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 소리를 듣고 또 나와 상대방의 돌멩이를 이렇게 번갈아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춰서 개굴 개굴 개구리 이런 동요를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나무가 되고 한 사람은 애벌레가 돼서 애벌레가 된 애벌레가 나무에게 꼬물꼬물꼬물 올라가 보기도 하면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보는 그런 경험을 숲놀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재밌겠네요. 네. 네. 올해로 8년째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이제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저희 이제 사단법인 숲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이게 현재까지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병영의 숲, 치유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병사를 대상으로 한 숲 체험이었어요. 네, 병사들과 멘토들과 함께 숲을 걷고 또 계곡에서 소래 발을 씻겨주고 또 잣나무 숲에서는 해먹을 걸어놓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숲놀이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또 자연의 재료로 만든 흙필인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주면서 잠시 음악에 취해보기도 하면서 숲이라는 공간이 주는 치유 효과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 네. 숲놀이가 아이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아니군요. 그럼요. 네. 네, 그래요. 감동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오카리나 연주라고 하셨는데 네. 연주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난 지금 한 4년째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숲에서 만나는 그 주말 숲학교 친구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쪽으로 모이자 이런 육성이 아닌 악기 소리로 불러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도 계속 트레이닝 중이긴 합니다만 저랑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숲해설 중간에 그 숲길에 어울리는 곡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네. 또 동요나 트로트 등으로 참가자 연령에 맞는 곡을 연주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숲놀이 진행하기 앞서서 노래에 어울리는
들리는 뭐 새소리 같은 곡을 들려준 다음에 새놀이로 이어가기도 하고 이런 숲에서 다양하게. 오카리나 소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네. 코로나19 이후에 숲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저 얼마 전에 종로구 보험동에 있는 백사실 계곡이라는 네네. 곳을 숲에 갔는데요. 대학생 여러 명들이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곳에 가보면 중년 주부들이 대부분이거나 숲 지킴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이제 예전 만났었는데 이게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더라고요. 네. 근데 계곡숲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말을 걸었더니 역시나 너무 예의 바르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 또 제가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교해 녹색 공간에 방문한 그 방문객들이 크게 늘었더라고요. 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공간으로 숲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숲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숲이라는 공간을 나무가 많은 곳,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주는 곳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이제 숲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숲이란 손톱보다도 작은 곤충에서부터 키 작은 들풀과 커다란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먹고 자라고 사랑하고 낳고 죽는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 이야기가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러네요. 예. 우리도 숲의 생명들처럼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비대면이나 이렇게 거리두기 등으로 서로 간의 단절이 불가피되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아닌 지속되는 그 거리두기 속에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하던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연의 공간이 숲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요즘 젊은 친구들도 SNS에 숲에 다녀온 사진을 올리는 게 막 유행일 정도라고요. 예.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생태 백신이라는 것을 선물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왕 시작된 자연으로의 발걸음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단절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숲의 좋은 기운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큰 공원이 있지 않는 한 그 숲에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김은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숲은 나와 가까이 있는 숲이다라고요. 근데 네. 저도 아주 같은 생각이거든요.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굳이 멀리 있는 숲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산책길을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서울에도 자연이 살아 숨쉬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숲이 아주 많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숲해설과와 같은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하면 전문적인 해설을 함께 들을 수 있으셔서 네. 같이 더 깊이 있는 숲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숲 해설가와 함께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주위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숲길이랑 인왕산 자락길, 백사실 계곡숲 등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숲을 함께 걸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뭐 숲놀이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인생 설계하는 시간도 갖고 오카리나도 연주했는데 처음 만난 분들이었지만 2-3시간 동안 함께 숲에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또 아울러 도시 생활에서 찌든 피로도 해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네.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들의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서 이 일을 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래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하려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죠? 네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업이었고요. 네네. 또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이용하시면 구별로 아주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에서도 숲해설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숲이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숲을 찾는다고 하면은 뭐 가볍게는 산책, 아니면 좀 더 준비하고 나선다면은 등산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숲을 좀 더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등산이라는 개념은 보통 산을 막 정복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산을 오르내리면서 주변 경관을 둘러보기보다는 막 곧장 정상으로 막 향하는 그런 개념이죠. 뭐 정상까지 왕복목 4시간 이런 것보다는 산을 입산의 개념으로 숲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계절마다 다른 곤충과 새, 나무와 들풀이 있는 숲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 들어가니 놀라지 말고 받아주세요 라고 숲 입구에서 이렇게 고한 다음에 숲에 들어가 보시면요. 숲을 대하는 마음이 아주 달라지실 겁니다. 네. 그럼 숲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자연을 좀 가까이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옛 선인들은 그 좁은 숲길을 들어설 때 그 심고 있던 단단하게 조인 집신을 벗어 던지고 느슨하게 조인 집신 오화폐로 갈아 신고 숲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왜요? 이게 이제 오화폐라는 게 그 느슨하게 조였다 보니까 작은 그 애벌레들을 밟아도 애벌레들이 그 틈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예선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안전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름엔 또 벌레도 많을 텐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요? 네. 그 어찌 보면 숲에 사는 작은 그 곤충들이 우리 보고 위험한 적이 나타났다라고 아마 사이렌을 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자연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은 그 자체로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숲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보낼 수 없듯이요. 안전하게 지정된 산책로를 이용한다거나 네. 입산과 하산 시간을 잘 지켜서 서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면 더없이 좋겠죠. 네. 그리고 여름에 모기나 벌레들의 공격을 조금이나마 줄일 방법은 여름에도 긴 팔, 긴 바지를 꼭 챙겨 입는 것이 좋겠고요. 네. 모기 기피제 이런 거 뿌리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숲은 이제 자연이 원래 주인인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사는 식물, 동물, 뭐 곤충 이런 것들이 주인인데 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이제 방문객인 셈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지켜야 될 예절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정책도 지금은 산림 보호에서 산림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산림 복지라고 합니다. 네. 지정된 산책로를 따라서 걷고 또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이 쓰레기가 아주 문제인데요. 숲에 버려야 할 것은 새 속에 찌든 마음이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봄숲은 새들의 번식이 이루어지는 때라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든가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숲에 대해서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 네. 코로나 시대에 숲을 찾는 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연 회복을 주장하는 그 프랑스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을 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오직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토요초대에서 오늘 재미있는 숲 이야기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순희 숲 해설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태주의 오카리나 연주입니다. 물놀이.